역시 조중동 중에서 가장 먼저 이탈한 언론사는 동아일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채널A가 조금의 과장도 없이 명태균 게이트 소식으로 용산을 융단 폭격했습니다. 채널A가 오늘 하루에만 명태균 게이트 관련 단독을 5개나 때리며 용산과 사실상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더욱 심상치 않은 것은 단순히 명태균 게이트로 용산만을 때린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명태균과 엮인 정치인들까지 전부 폭격을 날린 것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자 채널A의 줄줄이 단독 요약해서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은 과거 2021년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즈음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태균을 데려와 2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밝힌 바 있는데,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첫 만남 때 언급한 고위당직자는 당시 이준석 대표, 두 번째는 박완수 경남지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이에 대해 묻는 채널A의 질문에 박완수 지사 측은 명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에게 명씨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희한한 대답을 했는데, 역시 이는 뉴스토마토 보도에도 나왔듯 명태균과 박완수가 깊은 관계이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완수가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으리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뉴스토마토 보도와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윤핵관 윤한홍과 명태균과의 악연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때 거리를 두라는 국민의힘 정치인의 조언을 받고 이후 명태균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거리를 두라고 건의한 그 인물이 바로 윤한홍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용산이 밝혔듯 윤한홍의 조언을 들어 명태균과의 관계를 끊었느냐인데, 역시나 채널A는 용산이 윤한홍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명태균과의 관계를 이어나간 정황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이준석은 마침 오늘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김건희와 명태균이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오늘자 JTBC 보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어제 대통령실이 명태균에 대해 대선 경선 이후 국힘 정치인의 조언을 듣고 명태균과 연락을 끊었다고 한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란 것입니다. 또한 채널A의 단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윤석열은 명태균과 함께 이준석을 만난 직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첫 만남을 갖는데, 그 자리를 주선한 것 역시 명태균이었다고 합니다. 채널A에 따르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고위 관계자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들러 김 전 위원장을 잘 안다, 자리를 만들겠다고 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김종인은 이에 대해 명태균이 아닌 김건희의 요청에 자신이 윤석열과 직접 통화해 만남을 잡았다고 반박했지만, 명태균과 김종인이 가까운 사이라는 함성득 교수의 증언도 그렇고 이 부분은 김종인보다는 채널A의 보도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채널A의 보도로서 분명해진 건 윤석열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정치브로커 명태균이며, 심지어 대통령실의 경선 이후 명태균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슬슬 명태균 게이트로 용산을 때리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보수 지정의 자중질환이 점점 격화될 조짐입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워딩이 막 세졌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호노로 몰릴 만한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쭉 언론의 보도를 보면, 흐름을 보면 세 가지 축이잖아요. 하나는 공천 개입이 있고, 하나는 여론 조작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과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우리 촉발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 변화를 보니까 그런 흐름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뭔가 대통령실을 향한, 그렇죠. 이제는 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짓밟히던 암울한 시대는 갔다. 새로운 이 서광이 비치고 있다. 이 서광을 한동훈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냥 둘 수 없지. 나도 한 줄긴 잡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서 두 사람이 참전한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한동훈과 이준석의 미묘한 변화뿐만 아니라 채널A가 보수 진영에 보내는 사실상 윤석열 손절 신호는 또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국힘의 대권 잠룡 오세훈까지 폭격을 한 것입니다. 채널A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언급하며
오세훈을 만든 것이 자신이라는 명태균의 인터뷰까지 보도했습니다. 물론 오세훈은 이에 펄떡 뛰며 반박했지만 중요한 건 왜 채널A가 명태균 게이트로 오세훈까지 걸고 넘어졌냐라고 생각합니다. 추측컨대 괜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용산을 실드치면 용산과 같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주려는 게 아닐까 싶은데, 물론 이는 저의 뇌피셜이지만 채널A가 오늘 명태균 게이트 관련 단독을 무려 5개나 터트린 것만 봐도 최소한 윤석열 손절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조중동 중 특수 케이스인 JTBC를 제외하고 동아일보는 신문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완전히 용산을 제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때처럼 조중동 전원의 이탈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채널A를 보면 그날이 멀지 않은 것도 같은데, 마지막 보스 조선일보가 용산을 손절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